트럼프 행정부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뉴욕시 대중교통 치안을 위한 대책 마련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4월 11일부터 국토안보부가 개설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한 후에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이 내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뉴욕시 대중교통 치안을 위한 대책 마련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18일 제노 리버 MTA 회장에 서한을 보내고 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치안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션더피 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범죄 감소, 이용객과 MTA 직원 폭행, 전철 내 부상 방지, 무임 승차 등에 대한 계획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요청한 날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MTA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TA 대외협력과는 대중교통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더피 장관과 MTA가 그간 이룬 성과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교통부의 요청은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연방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4월 11일부터 모든 불법 체류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한 가운데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등록된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주한 인공사교육단체협의회는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4월 11일부터 국토안보부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이 등록된 정보를 불체자 단속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디렉터는 등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게 나으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게 나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저희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등록을 하지 말라 하라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는 일단 각 개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면 꼭 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계 서류 미비자들은 보통 이 비자 오버스테이가 많기 때문에 비자 오버스테이를 한다는 거는 그 비자가 한 번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인스펙션을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고 국토안보부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으로 한인들은 대부분 이미 등록돼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교협은 주 7일 24시간 전화를 받는 이민자 돕기 핫라인을 운영 중이며 이민자 권리 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부당한 단속에 대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각종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자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한 후에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보스턴 공항에서 레바논 출신 신장 전문의이자
브라운 대학 여교수 라샤 알라위에를 추방했습니다. 당국은 이 교수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지지하고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바논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추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며 테러 조직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자에게 비자를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물론 합법 비자를 취소당하고 파리행 비행기 편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들어오다가 정밀 검색을 통해 휴대폰이나 소지품에서 방문자들이 반미 활동한 전력이 기록됐거나 취업 계획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강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 추방은 국토안보부 산하부서가 재판 절차나 이민청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이 내달 1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2,600개의 식당들이 5개 식당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600개의 시설이 도로나 보도에서 5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허가를 받은 식당들은 오는 25일부터 5개 식당 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교통국은 4월 1일까지 600개의 도로 5개 식당과 2,000여 개의 보도 5개 식당이 운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교통국은 5개 식당 시설 비용이 부담되는 식당을 위해 시설을 렌트하는 마켓플레이스도 구축했습니다. 시설 렌트 비용은 하루에 $33, 한 달에 $1,00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5개 식당 시설을 렌트할 경우 봄에서 가을 5개 식당 시즌이 끝날 때 시설을 별도로 철거해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음성복제 사기 전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사기 범죄에 대해 경고하며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추출한 목소리를 복제하여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지인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이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하고 모바일 결제 앱이나 송금, 기프트카드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7일 소비자 경고를 통해 노인 대상의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가 이전보다 더 정교해졌다며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족만 알 수 있는 사적인 정보를 언급하면서 속인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CC는 목소리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사기를 피하려면 전화를 받은 후 반드시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에는 노인 대상 사기 사례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AI 음성 복제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경각심과 예방이 요구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굴을 먹고 난 뒤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보고되자 리콜과 함께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 조치했습니다. FDA는 냉동 반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의 포장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해산물 도매 업체에서 유통한 것으로 한국에서 지난해 1월 20일과 2월 4일 수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DA에 신고된 이후 해당 도매업체가 지난 10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오염된 굴을 먹지 말아야 하며 식당과 소매업체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방부가 고용된 민간 근로자 최대 6만 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에게 자발적 퇴직과 퇴사자 대체 근로자, 미고용 등을 통해 향후 수개월간 국방부에서 약 5만에서 6만 개의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고용된 90만 명이 넘는 민간 인력 중 5에서 8%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상적 퇴사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일자리 6,000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몇 개월간 2만 1천 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5만 4천 명의 수습 직원 중 5,400명을 해고하려고 했지만 이 시도는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엘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국방부를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에서 일괄해고한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평균 7만 명의 민간인을 고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을 시작한다며 특혜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국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공도 성명에서 트럼프가 30일간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고 푸틴이 즉시군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상호 합의에 따라 일부 전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만 푸틴은 전면 휴전과 관련해 여러 요구 조건을 트럼프에게 전달했습니다. 푸틴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평화를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정보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병력 동원과 무장 강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입니다. 월가에도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이어 모건 스탠리도 이번 달 감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모건 스탠리가 테드 픽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초 취임한 이후 첫 대규모 인력 감축을 통해 이달 말 직원 약 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투자 자문 인력 1만 5천여 명을 제외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감원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전체 직원은 약 8만 명입니다. 이번 감원 조치는 최근 불어닥친 주식시장 혼란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감원이 이루어지는 대상 중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의 유명 관광지 이비사섬 주민들이 과도한 관광객 수에 항의하며 바위로 길을 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클럽과 파티 문화로 유명한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이비사섬 주민 수천 명은 오버투어리즘에 항의하며 에스베드라 전망대로 가는 길과 주차장 공간을 바위로 막았습니다. 에스베드라는 이비사섬 서쪽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이 지역은 결혼식, 기념식, 유명 DJ가 참여하는 파티 등으로 항상 북적거리며 이에 주민들은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과 소음,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 집을 드나들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우리 땅에 대한 침략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티켓제를 도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교통난 등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작년부터 도시 입장료를 도입했으며 영국도 관광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18일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관련 기록 중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날부터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제기한 해리 왕자 비자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니컬슨 판사는 해리 왕자의 입국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말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의 관광객이 일본 후지산에 몰리면서 올 여름부터 후지산 등산로 3곳을 오르려는 등반객들은 4,000엔의 입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320억 달러에 인수해 새로운 보안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는 148.7로 2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유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동부지역 한인은행인 메트로시티은행이 제1IC은행을 전격 인수하며 총자산 48억 달러 규모의 은행으로 거듭납니다. 한화가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호주의 글로벌 방산 기업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미 해군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가 지난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관리 회사를 퍼블릭 파트너십으로 이론화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상당수 수혜자의 미등록 사퇴 우려가 커지면서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이 PPL 전환 등록 마감일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해 지는 시간은 7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CNP 인력개발센터가 3월 26일 수요일 봄 채용 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 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기업 및 기관이 채용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누구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인터뷰용 복장과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NP 채용 박람회는 수요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